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케입니다. 1940년부터 시작된 역사적인, 때론 가학적이고 폭력적이면서도 애잔한 슬랩스틱 애니메이션 톰과 제리를 원작으로 한 실사와 애니메이션의 하이브리드 영화의 예고편이 얼마 전 공개되었습니다. 톰과 제리가 극장판 애니메이션은 있었어도 극장판 실사 영화는 처음인데요. 예고편 하나로 영화를 꿰뚫어보는 김우케와 함께 영화 톰과 제리를 미리 보게 해보시죠. 오솔길을 나란히 걸어오는 톰과 제리. 아니 그런데 얘들이 웬일로 안 싸우고 있네요. 뭔가 슬퍼 보이는 제리의 표정. 악수도 하고 톰도 풀이 죽어 있는데 팔을 벌려 톰을 안아주려는 제리. 나? 숙청! 그럼 그렇죠. 1940년부터 80년간 164개의 작품에서 둘은 서로 죽이고 싶은 존재였으니까요. 아무튼 버스를 봐도 바로 다음 장면을 봐도 이번 영화의 무대는 뉴욕입니다. 더 로얄 게이트라고 쓰여진 호텔. 길에 다니고 있는 차종을 보면 작중 시점은 현재가 되겠고요. 호텔 로비가 예술이죠. 그런 호텔에 살고 있는 제리. 한때 헐리우드 국민 여동생 클로이 모레츠는 이제 막 호텔에 취업한 호텔리어 케일라로 등장합니다. 케일라에게 업무를 가르치는 부지배인 테렌스는 앤트맨 시리즈의 루이스를 연기했던 마이클 페냐죠. 여기서 동물들은 애니메이션으로, 사람과 배경은 실사로 가겠다는 작품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요, 세기의 결혼식을 하는 커플의 신랑이 얼마 전에 블랙 위도우 스칼렛 요한슨과 실제로 결혼한 SNL의 호스트이자 작가인 콜린 조스트네요. 정말 세기의 결혼식을 하긴 한 거죠. 아내가 스칼렛 요한슨이니까요. 영화 속에서는 콜린 조스트가 최소 인도 왕실이나 귀족과 결혼을 하는 모양입니다. 면접을 보는 케일라. 아마도 리한나 팬일 것 같은데요. 리한나 노래 중에 다이아몬드라는 곡이 있었는데 그 은유가 아닐까 싶고요. 호텔 입장으로서는 큰일입니다. 저는 톰과 제리를 보면 저 스위스 치즈에 있는 구멍이 항상 궁금했습니다. 한간에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낸 구멍이라는 일설이 100년이나 유지가 됐었는데요. 올해 3월 양동이에 작은 건초 조각이 들어가서 생긴 구멍이라는 게 밝혀졌었죠. 그래서 케일라의 임무는 바로 제리를 잡는 것. 잡겠다는 게 일반적인 쥐덫이라던가 잡아 죽이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일종의 퇴거 명령이네요. 아이폰을 TV, 에어팟을 스피커처럼 사용하는 게 재밌죠. 이렇게 제리 퇴거 전담 호텔리어로 고용되며 길냥이 신세를 면하는 톰. But 제리는 전혀 쫄지 않고 박장대소를 합니다. 강냉이까지 털려버리고 상황이 한층 심각해졌죠. 이 와중에 제리는 객실에서 마티니를 즐깁니다. 맨하탄 도심에서 벌어지는 익스트림한 추격전. 와우, 요리사 제키는 행오버에 나왔던 한국계 배우 켄정이군요. 호텔은 다 박살나고 워너 영화라고 배트맨 패러디하는 것 좀 보세요. 네, 지금까지 영화 톰과 제리의 예고편을 살펴봤는데요. 애프터 들어갑니다. 톰과 제리 예고편에서는 사람들 말고는 동물들이 말을 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제가 이 점을 신경 쓰는 이유는 1992년에 나왔던 톰과 제리 극장판이 이런 점 때문에 대차게 욕을 먹었기 때문인데요. 이 작품은 시작부터 성우 이름들이 나옵니다. 바로 얘네가 사람처럼 말을 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비명을 지르거나 노래까지 합니다.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톰과 제리 특유의 슬랩스틱 무성영화 같은 개성이 박살나 버렸고 많은 팬들이 격렬한 비판을 쏟아냈었죠. 그래서 아까 톰이 비명을 지르는 장면을 보고 혹시나 싶었는데요. 아마도 이번 작품은 욕먹었던 과거를 교훈삼아 톰과 제리는 단 한마디의 말도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스팅 명단에 성우도 보이지 않고요. 한때는 윌 페럴을 비롯한 몇몇 배우가 톰을, 조시 게드를 비롯한 몇몇 배우가 제리 역으로 고려됐던 적이 있어서 걱정이 되긴 했는데요.
제작진 측은 현명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고편을 보면 호기심이 가고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 영화의 감독은 팀 스토리라고요. 판타스틱4의 1, 2편을 연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딱히 감정은 없어요. 2020년 12월 23일이 톰과 제리 80주년이어서 원래 이날을 개봉일로 잡았었는데 미뤄졌고요. 2021년 3월 5일의 개봉과 동시에 HBO Max로도 공개가 됩니다. 이 영화가 첫 발표가 됐던 건 2009년이었습니다. 그땐 배경도 뉴욕이 아닌 시카고였고 실사와 CG를 섞은 영화로 기획이 됐었는데요. 결국엔 2018년에 실사와 2D 애니를 섞은 현재의 형태로 발표가 됩니다. 이 역시 나름의 이유가 있다면 톰과 제리 특유의 현실에는 없는 저세상 물리 감각과 박진감과 생명력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2D가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건 옛날 방식으로 셀 애니메이션을 한 컷 한 컷 실제로 그린 것이 아닌 마치 CG로 그린 셀 애니처럼 렌더링된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프레임씩 그리지 않아도 되고요. 여러가지 물리적인 배경과 요런 효과들이 섞는데 용이하죠. 소닉이나 피카츄의 영화 버전처럼 현실감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누가 로저 래빗을 모하면나나 스페이스잼처럼 완전한 2D는 아닌 것이죠. 여담이긴 하지만 과거에 디즈니의 애니메이터들이 캐릭터의 생명을 불어넣는 12개의 법칙을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걸 한번 보시면 애니메이션이 갖는 생명력에 대한 감각을 정리하기가 좋아서요.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스쿼시 앤 스트레치, 캐릭터의 무게와 질량을 느끼게 해주고요. 다음은 엔티시페이션, 예비 동작으로 다음 행위를 예상할 수 있고, 스태깅, 일종의 생각 연출이죠. 스트레이트 어헤드와 포즈 투 포즈는 애니메이터는 컷의 머리부터 순서대로 그림을 그려나가고 액션을 연출할 때는 각 액션의 계획을 세우고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팔로우 스루 앤 오버래핑, 예를 들어 캐릭터가 달릴 때는 한 부분이 먼저 끌려가고 갑자기 멈출 때 멈췄다고 움직임이 딱 정지되는 게 아니라 신체가 여전히 움직이는 효과입니다. 슬로우 인 슬로우 아웃, 천천히 감속하고 천천히 가속하는 효과입니다. 이미지가 각인되고 동시에 캐릭터 움직임에 기세를 붙일 수 있죠. 다음은 아크, 곡선 운동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기계처럼 직선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거의 없고 대부분은 희미한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세컨더리 액션, 주요 움직임에 부가적인 움직임을 추가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전력으로 뛰는 장면이 있으면 그 다음에 땀을 닦는 장면을 넣음으로써 주요 움직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타이밍, 애니메이션 중간에 매수를 조절해서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것. 이그제저레이션은 과장입니다. 말 그대로 오버하면서 더 마음에 와닿게 하는 것이죠. 솔리드 드로잉은 무게감과 깊이와 균형, 입체감이 있는 그림을 잘 그리는 기본기가 되겠고요. 어필은 캐릭터에 흡인력을 주고 매력을 느끼게 하는 성질입니다. 선역과 악역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케일라는 길냥이가 쥐를 제거해주는 메리트가 있다고 믿고 톰을 고용합니다만 실제로는 쥐가 이동 경로만 바꿔도 길냥이의 공격을 피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긴 합니다. 영상 도입부에서 톰과 제리가 처음으로 실사판 영화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과거에 톰과 제리의 제리가 실사의 세계에 초대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1945년의 뮤지컬 앵커스 어웨이에서 진 켈리와 춤과 노래를 보여줬었죠. 그리고 이 영화는 워너 영화 최초로 2.39대 1이 아닌 1.85대 1의 영화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육회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람을 켜두시면 더욱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기묘한 KG의 KG였습니다.